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30 남짓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바로 저의 파혼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커녕 예비 시모의 요구가 너무 과했기 때문인데요.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부터 예비 시모가 조금 과하게 아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남자친구가 변호사라서 자부심이 크신 건 이해했지만 그게 지나칠 정도였거든요. 남자친구가 잘난 건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에 부모 도움받으며 자라 별 어려움 없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서울의 중대형 로펌에서 근무해요. 저는 중등 교사로 우리 둘은 소개로 만났습니다. 동료 교사 중에 남편이 변호사예요. 저랑 너무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 줬는데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 성격도 잘 맞았고 가정 환경도 어느 정도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났던지라 서로 은연중에 결혼 상대로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고민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둘만 생각하니 즐거운 일만 있었는데 결혼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상대방의 가족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예상 못했던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결혼 전에 몇 번 만났는데 볼 때마다 이분 보통이 아닌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사실 예비 시모가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건 남자친구를 통해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워낙 완벽주의자시라. 보험일도 오래 하셨고 공부 욕심도 많으신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 다 키우시고 나서 방통대도 졸업하신 분이야. 그럼 며느리 보시는 것도 까다로우시겠네? 걱정이다.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아들이 좋다는데 마음에 안 드실 리가 있겠어? 교사 며느리라고 하니까 좋아하시던걸? 엄마가 까다롭긴 하지만 솔직히 나도 이렇게 잘 자란 게 다 엄마 덕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가끔 숨 막히게 해도 아버지가 숨통을 틔워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그럼 나중에 혹시 결혼하고 나면 너무 터치하시거나 그러진 않을까?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일 생기면 내가 잘 조율할게. 그리고 우리 아버진 엄청 마음 좋으신 분이니 염려 마. 그때는 남자친구 말을 듣고 어머니가 까다로우셔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 전에 예비 시모를 실제로 뵙고 나니 남자친구가 말한 숨 막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 뒤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 시어머니가 계셨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엄마를 까다롭다고 했다는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상도 좋으셨어요. 자기 관리를 잘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사람 좋게 웃고 계신 예비 시부도 계셨고요. 예비 시모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안의 첫 혼사라 큰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듣자니 너 교사라고 했지? 참 잘 됐네. 안정된 보수에 남이 무시하지 않는 직업 아니겠어? 일단 그 점은 마음에 드는구나. 저의 직업을 마음에 든다고 정의 내리시는 말을 듣고 어색한 미소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예비 시모가 뜬금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월급이 얼마나 되니?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 솔직히 처음 인사관 자리에서 들을 거라고 예상도 못한 질문이라 좀 당황했어요. 그래도 예의상 대충 범위를 말하며 대답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시더니 아주 본격적으로 물어보시더군요.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아버지 연봉은 얼마나 되시고? 집에 혹시 빚은 없겠지? 요즘에는 빚까지 지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니 언짢아 하지 말거라. 다른 뜻은 없어. 네? 일단 아빠는 사업하시고요. 엄마는 가정주부세요. 제가 아빠 소득이랑 재정 상황은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빚 없으니 염려 마시고요.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게 익숙해 보였어요. 예비 시모는 제 대답에 만족을 못하셨는지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다며? 혹시 동생 직업은 뭐고 연봉은 얼마나 돼? 넌 빚 없이 그럼 어느 정도나 결혼자금 모아놨는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그 순간 정말 이 자리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온 건지 은행대출 심사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족들 연봉이나 빚 같은 민감한 부분까지 묻는 건 솔직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동생 연봉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동생은 증권회사에 다니고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머니.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가족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누나라고 할 수 있니? 결혼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서로 알아야 하는 법인데? 그러자 보다 못한 예비 시부가 끼어드셨습니다. 어허, 여보, 그만해. 새아가가 인사하러 와서 당신한테 질려서 가겠어. 그런 건 처음 인사 온 아이한테 왜 물어보는 건데? 아이고, 당신은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안 물어보면 이런 걸 누가 물어보겠어요?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거 지금 물어보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래도 그렇지. 딱 보니 됨됨이가 괜찮은 아이 같은데 물어볼 질문이 어찌 그것뿐이야. 그만하라면 그만해, 당신. 그만하면 됐어. 그래, 엄마. 아버지 말대로 하세요. 더 물어보면 저도 민망해요. 오늘 즐겁게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왜 자꾸 곤란한 질문만 하세요. 다른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말리니 어머니는 그제야 질문 공세를 멈추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자리가 어찌나 불편했는지 시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분위기가 살짝 싸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지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 건 아시지? 혹시 뭐라고 하시든? 그럼요.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세요. 물론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아들 변호사 된 거, 그거 그냥 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나 너희 부모님이 잘 알아야 할 텐데 말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에 대해 한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실 걸어다니는 돈덩어리나 다름없어. 학원비, 과외비, 참고서. 우리 아들 공부할 땐 나도 잠을 설쳤다니까. 남편이 버는 돈으로 애들 교육비가 어디 감당이 됐겠어? 그래서 남들이 놀러 다닐 때 나는 이랬어. 보험 일하면서 아들 하나 변호사로 만들려고 그 고생을 했지. 다 내 노력 덕에 아들이 잘 된 거란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참 운이 좋다.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고 말이야. 선생이라는 직업이 전문직도 아닌데 변호사 남편 얻어 결혼할 기회가 어디 쉽겠어? 네가 정말 복 받은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그런 제 표정을 신경도 쓰지 않으신 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집안에서는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찾으려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발벗고 나설 텐데 너희 집은 준비 좀 했겠지?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사위로 데려가는데 기본적인 건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네? 기본적인 게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곧 그만하라는 예비시부의 만류로 어머니는 그 얘긴 상견례 때 하겠다며 말을 멈추셨습니다. 여보, 누가 들으면 아들 유세 심하다 하겠어. 이제 적당히 했으니 그만해. 내가 무슨 아들 요새를 했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되고 나서 선자리가 얼마나 줄을 섰었는지 말도 못해요. 암튼 이 얘기는 나중에 상견례 때 다시 해야겠구나. 내 말 잘 기억하고 있으렴? 저는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영혼이 탈탈 털린 기분이었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드리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말았어요. 그날 있었던 예비시모 행동이 너무 불편했는데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모습만 보인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말 다 들었지? 그런데 아버님만 어머님 만류하시고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뻔히 알면서? 제가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리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네가 더 불편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예비시댁에 첫인사 가서 나 같은 질문 받는 며느리가 있을까? 오빠가 우리 집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셨잖아. 우리 아직 결혼한 거 아니야. 인사만 드린 거라고. 아니다 싶으면 우리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원래 좀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너 편만 들면 네가 더 미운 털 박혔을 거야. 어머니가 벌써부터 마누라 편만 든다고 하셨을걸? 내가 일부러 모른 척한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믿어줘.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내가 정말 나 곤란한 일 당하면 어머니랑 부딪힐 거야? 오늘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는 일은 없을 거지? 제가 다시 확인하듯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앞으로는 네가 곤란한 상황 없도록 내가 막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었던 게 제 실수였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중간에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드리고 나서 우리 부모님도 사이될 사람의 가족이 어떤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대접을 잘 받고 왔는지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도요. 우리 딸, 오늘 김서방 부모님네 인사는 잘 드리고 온 거지? 집안 어른들은 어떠신 것 같니? 엄마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물으셨습니다. 인사는 잘 드렸으니 걱정 마. 집안 어른들이야 뭐 평범하시던데? 그래? 너한테 별 말씀은 안 하셨고? 너는 느낌이 어땠니? 사실 그때 속에 있던 모든 찜찜함을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야 했습니다. 상견례 내내 불편했던 이야기,
예비 시모가 지나치게 요구했던 조건들, 제 직업과 집안까지 지나치게 캐물었던 모든 것들. 하지만 부모님 얼굴을 보는데 왠지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앞으로는 중간에서 어머니와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 그냥 조금 까다로우신 분 같긴 한데 남자친구도 잘하니까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그래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신중해야지. 그렇게 인사간잘해서 느낌도 중요해. 혹시라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네가 힘들 것 같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한다. 물론 김서방 하는 거 봐서는 별일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네 엄마 말이 맞다. 뭐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결혼은 평생의 일이잖니.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모든 걸 다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그때도 웃으며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딱히 이상한 느낌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기면 그때 얘기할게요. 하지만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무거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다 말했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괜찮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예비시모를 몇 번 더 뵙게 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의 찜찜함이 여전했지만 사람은 처음 보고 다 알 수 없는 법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를 좀 더 만나면 어떤 분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먹고 몇 번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예비시모의 아들 사랑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집에 바래다 주면서 예비시모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대뜸 남자친구를 보며 다그치시더라고요. 예, 아침부터 쉬지 않고 아침부터 나가더니 쟤 만나고 있었구나. 근데 너 오늘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니? 아침에 엄마가 차려놓은 밥은 다 먹고 갔어? 남자친구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죠. 내 엄마 아침도 잘 먹고 갔고 점심 저녁도 여자친구랑 같이 잘 먹었어요. 예비시모는 남자친구 대답을 듣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이 원래 밥 거르는 버릇이 있어서 내가 꼭 챙겨야 해. 네가 결혼하면 이제는 다 네 몫이야. 우리 아들 건강관리는 신경 좀 써줘야 한다. 알겠지? 제가 아들을 키우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말에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결혼하면 저도 오빠 건강에 신경 쓸게요.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됐어. 우리 아들은 예전에 공부할 때부터 예민해서 음식이 조금만 이상해도 속이 안 좋아진단다. 그러니 음식할 때도 조미료는 절대 쓰지 말고 조심해야 해. 그리고 변호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니. 음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 결혼하면 나한테 배울 게 아주 많을 거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해야 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어머니 잔소리를 차단하긴 했습니다. 엄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담을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애도 아니고 건강은 스스로 관리하는 거죠. 그런 소리 자꾸 하시면 저 결혼 전에 지연이 이제 우리 집에 안 데려올 거예요. 남자친구가 저러니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에게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주는 걸 보니 그래도 기분이 전보다는 좀 낫더군요. 자기 아들만 위하는 어머니 말에 마음이 걸렸지만 한 번 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저도 바쁘게 지내느라 또 잊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양가 부모님은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한 달인가 앞두고 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시나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 자랑이나 잔소리 비슷한 걸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예비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따라 웬일인가 싶어 저도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예비시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잠깐이면 되는데 둘이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아들 있는 데서 얘기하면 또 그만하라고 난리칠까봐 말을 못하겠더구나. 기회가 생겼을 때 빨리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말이지. 이번에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 일어나 싶어 또 한 번은 남자친구와 함께 외식을 한 후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잠시 방에 들어간 사이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힘든 일 생기면 말도 잘 안 하는 애야. 네가 알아서 잘 헤아려줘야 해. 그리고 결혼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항상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라. 알겠지?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단순히 아들 사랑을 넘어서 이 결혼은 당신 아들이 중심이 돼야 하고 제가 무조건 모자란 결혼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대답할 말을 찾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가 한 달 앞이라 좀 촉박하긴 하다만 내가 할 말은 당당하게 해야겠다 싶어. 변호사 아들 있는 내가 굳이 혼사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을 참기는 싫구나.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까 너희 집안도 좀 그럭저럭 산다고 하던데 내 말이 맞니? 네? 오빠가 그러던가요?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머님. 근데 저희 집안 형편은 왜 물으시는지. 그러자 어머니는 저희 대답을 듣고 활짝 웃으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유, 그럼 내가 말하기가 한결 편하겠구나.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너희 쪽에서 준비할 게 많을 거라고 했잖아. 아무래도 네가 찰떡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우리 아들이 명색이 변호사 아니냐. 돈을 몇 억 들여 키운 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그런 아들 사이로 데려가려면 적어도 너희 쪽에서 키 3개는 준비해줬으면 해.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키 3개라는 단어를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키라니 13 말인가요? 근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비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얘는 왜 그리 센스가 없어? 뭐겠어? 집키, 차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들 개인 사무실 오픈할 건물 키 말이야. 너희 집에서도 결혼 준비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음 인사 갔을 때 어머니가 늘어놓던 아들 자랑과 상견례 때 하겠다고 했던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비시모께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는데 그건 빽빽하게 적힌 혼수 목록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혼수 목록인데 너희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야. 내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했으니까 이대로 맞춰주면 돼. 시간 촉박할까봐 상견례 전에 미리 주는 거니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려라. 종이를 받아든 저는 멍하니 목록을 읽어봤어요. 가구, 가전제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예비시모 개인 취향에 담긴 고급 주방기기나 명품 식기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는 이미 이 결혼은 못하겠구나 하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저는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부모님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예비 시모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준비를 잘해야 해. 나는 내 아들 허투루 장가 보내려고 키우진 않았다. 네가 직업이 좋다고 해도 어디 가서 변호사 남편을 만나겠니? 어쨌든 길게 말 안 하마.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니까 이 정도는 신부 쪽에서 책임감 있게 해줄 거라 믿어. 시모가 말을 마치자마자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가 돌아오셨고 저는 얼굴이 흑빛이 된 채 앉아 있다가 예비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표정이 심상치 않자 남자친구가 계속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나중에 연락하자고 하고 그 사람 엄마가 저에게 요구한 걸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께 이 찝찝함을 감추지 말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과 사이 볼 생각에 들뜬 엄마를 보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오셔서는 혼수 준비는 잘 돼가냐고 물으시는데 잠 설치는 일이 부지기수라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운을 떼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 말에 부모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엄마가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뭐? 왜? 무슨 일이야? 혹시 김서방이랑 싸운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원래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아빠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마디 거두셨어요. 그래, 준비하면서 어지간하면 서로 부딪히기 마련이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어라. 무슨 일로 싸운 건지 어디 얘기나 해봐. 저는 한숨을 쉬고 머뭇거리다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예비시모가 저한테 요구하신 게 너무 과해요. 상견례 때까지 지키, 차키, 건물키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혼수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빼곡히 적어서 요구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아들 사이로 데려가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요. 나 이런 결혼은 안 하고 싶어요. 뭐라고? 김서방, 아니 그 집 엄마가 집키, 차키, 건물키를 요구했다고? 기가 막히는구나. 변호사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조건을 내걸어? 나 혼자 어이가 없어서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 그런 집에 시집갈 이유 없다. 내가 그놈이 변호사라고 너를 결혼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아빠는 화가 난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엄마 아빠한테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변호사 사위가 뭐라고 우리 딸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이건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엄마 말이 맞다. 당장 파혼하자. 저는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걸 보며 차라리 처음부터 다 털어놨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상견례는 예정대로 할 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얘기해야겠어. 너 아직 그놈한테 얘기 안 했지? 그럼 상견례는 예정대로 진행해라. 저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죠. 엄마 왜? 그 자리에서 뭘 하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조용히 파혼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엄마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만만한 집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줄 거야.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조건을 내걸어? 내가 그 집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게 아주 단단히 얘기할 테니까 너는 아무 말 말고 엄마 하라는 대로 해. 엄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엄마 말대로 뭔가 제가 당한 일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시모에게 전화로 혼수 문제로 시달리면서 예정대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 저희 가정은
예정대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여느 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예비시댁과 인사를 나눈 후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아주 도도한 태도였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뵐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인사말에도 예비 시모는 도도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러시더군요. 예.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것들이 참 많죠? 사돈댁에 변호사인 우리 아들이 장가가니까 어떠신가요? 참 좋으시죠? 그 말에 엄마 아빠는 조용히 웃기만 하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면서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며느리한테 우리 상견례 전에 부탁드렸던 거 잘 준비하셨나요? 혹시 시간이 촉박하진 않으셨는지 제가 일부러 여유 두고 새아가한테 말했습니다만. 예비시모 말에 옆에 있던 남자친구와 예비시부는 놀란 얼굴이 되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가 저에게 요구하신 걸 전혀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말에 우리 부모님 역시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태연하게 되물으셨어요. 부탁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예비시모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키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새아가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뭔지는 아시지요? 요즘에는 전문직 사위 얻어가려면 키 3종 세트는 기본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들이 변호사이고 댁의 따님과는 급이 차이가 나니까요. 어떠신가요? 사돈댁도 잘 사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엄마는 뜻밖에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키 말씀이시군요. 우리 딸한테 들었습니다. 물론 준비했죠. 여기요. 말씀하신 키 3개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시모가 말한 열쇠 3개를요. 모두 진짜 열쇠였죠. 사실 저희 집안이 꽤 넉넉하다는 건 남자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잘 사신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건물 3채를 소유한 알부자라는 사실은 남자친구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저도 굳이 자랑 삼아 부모님의 재력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건물 3채의 열쇠를 꺼내들자 남자친구의 얼굴이 새하얘지며 깜짝 놀라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본 순간 예비시모는 순간 기뻐하는 얼굴로 물으셨어요. 역시 준비 잘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세상에. 그래도 재력은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말한 걸 이렇게 빨리 준비해 주시다니요. 대단하시네요. 역시 결혼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집이랑 하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시모는 몹시 당황하시며 어머니를 제지하셨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상의도 없이 사돈댁에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는 열쇠 3개를 가져가려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가져가려는 예비시모의 손등을 찰싹하고 치셨습니다. 예비시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등을 쳐다보더니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엄마는 미소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열쇠를 드린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평생 구경할 일이 없을 열쇠니까요. 어디 보기만이라도 해보시라고 가져왔어요. 그 말에 예비시모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키가 뭔 줄 아세요? 이건 제가 소유한 건물 3채의 열쇠입니다.
집키, 차키, 사무실키 따위를 요구하시는 걸 듣고 저희 집안에서는 너무 간소해서 이렇게 건물 키 3개를 가져와 보여드리려고 했죠. 그러면서 엄마가 열쇠를 들고 흔들며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키 어디 만져만 보시겠어요? 아마 평생 구경 못할 열쇠니까요. 그제서야 예비시모의 웃음기가 사라지며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엄마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 딸을 아들 가지고 장사려는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당신들 아들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100개라고 해도 신뢰요. 오늘 이 자리도 파혼 정식으로 통보하려고 나온 겁니다. 우리 딸한테 키 3개 해오라고 할 때부터 이미 끝난 인연인 줄 아셔야죠. 그리고 대체 이따위 혼수 목록은 뭐랍니까? 이것도 돌려드리지요. 엄마는 예비시모가 요구한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를 도로 내미셨습니다. 예비시모는 순간 말을 잃은 듯 멍한 표정을 지으셨고 예비시부와 남자친구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예비시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열쇠는 준비까지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 말이 된다고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은 두 집안의 약속이고 지금 와서 이러면 다들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엄마는 시모 말에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결혼은 사랑과 신뢰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터 따지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저희 딸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못 시킵니다. 예비시모는 얼굴이 빨개지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조건이라뇨? 결혼이 현실인데 현실적인 걸 따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희 아들이 변호사니까 이 정도 요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가 차갑게 끼어드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요구라고요? 저희 딸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조건만 따지는 결혼이라면 그건 우리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 장가 잘 보내고 싶으시면 똑똑히 알아두세요. 오늘 일은 두고두고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자 예비시모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너 결혼 얘긴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 엄마 때문에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알고는 계시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에 맞는 조건을 요구하는 게 잘못이야? 엄마, 대체 나모르게 지연이한테 무슨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 아들이 장가가는 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셨어요? 예비시모는 얼굴이 빨개지며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예비시부가 더는 참지 못하는 듯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시모를 향해 뺨을 날리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조건. 그렇게 따지다가 결국 이 사단을 만든 거잖아.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뭐야 당신. 그렇다고 이런 자리에서 사람을 쳐요? 나를 왜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요? 다 우리 아들 좋자고 한 일인데. 순간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예비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고 있었고 예비시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가 절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너한테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내가 다 해결할게. 진짜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이런 결혼은 내가 바라는 결혼이 아니야. 우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그만하자. 저는 사람 좋다는 예비 시부가 손찌검까지 하실 정도로 화난 모습을 보며 내심 놀라기도 했죠.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는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일어나셨어요. 상견례 자리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결혼을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지 않은 결혼은 시킬 수 없어요. 여기서 끝냅시다. 할 말 없으니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면 대개 아들 평생 장가 못 갑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예비 시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결론이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견례를 한 사람이 과연 저 말고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저 역시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잘했어. 네가 더 이상 힘들어지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어찌 그동안 속상했던 거 좀 풀렸니?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결혼하기 전에 그런 집안인 걸 알았으니 다행으로 생각하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런 집안과는 아무리 좋은 신랑감이라도 행복할 수 없었을 거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가족도 중요하거든. 그 순간 그동안의 무거웠던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함께 제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별의 아픔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워낙 예비 시모에게 질렸던 탓이겠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저를 포기하지 못하는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난 아직도 널 포기할 수 없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엄마랑 제대로 얘기할게. 네가 싫다고 하면 아예 엄마랑 안 보고 살 생각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 결혼 생각해 볼래? 당연한 말이지만 남자친구는 심지어 자신의 엄마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엄마한테 너무 끌려다녔어. 이제 나도 확실히 정신 차렸으니까 한 번만 믿어줘. 근데 나도 굳이 말하자면 너한테 서운하더라. 나 너희 집이 그렇게나 잘 사는 줄 몰랐어. 왜 말 안 한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우리 사이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었잖아. 어쨌든 지연아,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번엔 진짜 네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다 해결할게. 정말이야. 아니, 오빠가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 나는 더 이상 오빠랑 결혼할 생각은 없어. 우리 이미 끝났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다급하게 애원했지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 오빠도 잘 알잖아. 이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미 부모님들도 감정이 상하셨잖아. 이제 더는 힘들고 싶지 않아. 오빠도 이번 기회에 어머님과 관계 잘 고민해 보길 바라. 아마 내가 아니라 누굴 만나도 힘들 테니까.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애초에 어머니가 끼어들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부터 우리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아닌 조건으로 얽히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그런 조건이 우리 관계를 더 이상 이어지게 할 수 없음을 남자친구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지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파혼이라는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조건과 요구를 얽힌 결혼이었다면 저는 평생 행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단순히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파혼은 저에게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일로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배웠고, 무엇보다 제 행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기막힌 파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